안녕하세요. 오늘은 48번째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셋째 마당 부분을 하게 될 텐데요. 셋째 마당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각각의 파트에서 봤던 내용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같이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셋째 마당에는 이제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멀티미디어 메모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퀵나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이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 때문에 중간중간 사실 코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생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셋째 마당 같은 경우에도 원래 퀵나비에 대한 설명까지 원고로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근데 퀵나비 부분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미디어 메모 부분만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코드는 여러분이 둘 다 실제 그 프로젝트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 받아서 참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멀티미디어 메모라고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메모장이 있죠. 단말에 들어가 있는 메모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 텍스트만 입력이 된다라고 보면 그런 일반 텍스트가 아니라 메모할 때 예를 들면 동영상이라든가 mp3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텍스트 파일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손글씨 쓰는 거라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같이 입력되는 메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퀵나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좀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내비게이션 쪽에서 길 찾기를 계속 해주고 그 다음에 길을 따라서 도로 안내를 해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단순히 길 찾기를 하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최단거리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간단한 앱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퀵나비라는 앱을 구성을 해서 샘플로 보여주는 이유는 그 LBS 쪽에서 내비게이션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전용 내비게이션 앱이 아니면 그 최단 경로 정도도 사실 알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구글맵 자체가 최단 경로 정보를 국내 같은 경우에 한국에 대한 최단 경로 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앱을 구성할 때 그 최단 경로, 어디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여행 가는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라든가 최단 경로 상의 음식점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단 경로 정보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퀵나비라는 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멀티미디어 메모라든가 지금 퀵나비라든가 둘 다 각각의 단계별로 해서 4개의 프로젝트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앱을 만드는데 왜 4개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드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어떤 기능이 더 추가됐는지를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앱이 최종적으로 구성된 결과물만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책의 그 둘째 마당에서도 어떤 각각의 기능들을 봤는데요.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코드 자체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게 되면 분량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튜토리얼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책이 어떤 완성된 형태로 하게 되면 결과물을 주로 코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만들 때는 그 과정을 일부러 코드를 같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사실 설명을 주로 많이 하게 됐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멀티메모 앱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추가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 4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날에는 멀티미디어 메모 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소스를 같이 볼 겁니다. 자, 멀티메모 앱, 이 앱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둘째 마당에서 했던 것들을 하나의 앱으로 구성해 본다.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 이런 것들을 한번 여기에서 다 이렇게 녹여 넣어서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주로 멀티미디어 영역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보시면 그 최종적으로는 이런 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내가 어떤 메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말에 들어가 있는 메모장이라고 했을 때 여기 날짜가 있겠죠. 몇 시 몇 분에 내가 입력한 정보가 여기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회의 동영상
회의 녹음, 팀 회의 이런 식으로 팀 일정에 대한 메모를 적었다라고 하게 되면 글자가 보통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여기다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사진이 여기 같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성을 녹음했다. 그럼 여기 아이콘이 여기 보이죠? 그래서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동영상을 찍었다. 그러면 동영상 찍은 요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실제 음성이나 동영상이 플레이되는 그런 형태의 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메모를 하나 할 때 내가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음성이라든가 동영상을 한꺼번에 이렇게 메모로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음성은 음성 녹음을 위한 앱이 따로 있고 동영상은 동영상을 찍기 위한 앱이 따로 있고 사진은 또 사진을 찍기 위한 앱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장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날씨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날씨 정보를 자동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메모장이 있죠. 예, 단말 기본 앱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부분에서 날씨 정보, 구글 날씨 정보를 가져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이제 기상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날씨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포털 사이트의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요 메모장에다가 이 메모를 기록했을 때의 날씨 정보를 여기다가 간단하게 추가를 해줄 수도 있겠죠. 굉장히 뭐 다양한 어떤 작업을 메모장에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기능을 각각을 한번 나눠보니까 이 오른쪽에 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단 텍스트 메모, 뭐예요? 키패드에서 입력하는 글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터치해서 글자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의라는 글자를 손으로 터치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고 음성을 녹음하는 경우가 있고 동영상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멀티미디어 메모라고 했을 때 이런 5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필요하면 뭐 더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를 가지고서 이제 하나의 앱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구분을 해보니까 일단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고 수정이나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손글씨 같은 경우에도 손글씨를 입력하는 기능. 근데 이거는 입력이 그냥 키패드를 가지고 텍스트 뷰나, 에디트 텍스트나 이런 걸 가지고 입력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손글씨를 쓰기 위해서 일종의 그 패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픽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페인트보드를 했었는데 그 페인트보드의 기능이 있어야 우리가 손글씨를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손글씨를 입력한 다음에 필요하면 삭제를 하는 그리고 필요하면 어떻게 보면 또 수정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진에 대한 거는 사진을 찍기 그 다음에 앨범에 찍어 놓은 거를 선택해서 우리가 추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필요할 때 마찬가지로 삭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수정은 뭐 결국에는 뭐 다른 사진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게 수정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음성 녹음과 재생이 있을 수 있고요. 동영상도 녹화와 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도 결국엔 삭제가 다 포함이 될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보니까 기능 자체가 우리가 5가지가 기능으로 또 구분을 세분화해보니까 10가지가 넘어가네요. 그죠? 하나의 앱이 포함하고 있는 각각의 기능이 한 10가지 이상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를 우리가 단계별로 진행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단계로 나눠놨는데요. 프로젝트 파일도 그래서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1단계라고 하는 데서는 일단 첫 번째 메인 화면을 구성을 할 겁니다. 당연히 메인 화면이 필요하겠죠. 메인 화면에서 처음에 뜨는 게 이제 메인 화면이고요.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메모 목록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메모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스트 뷰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스트 뷰에 보이는 각각의 아이템을 레이아웃으로 구성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앱은 디자인을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디자인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 앱을 이용해서 나중에 기능을 더 추가하고 디자인을 붙이면 굉장히 예쁜 그리고 여러분의 목적에 맞는 좋은 앱을 만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디자인을 붙여서 다양하게 바꿔보실 수 있게 일부러 디자인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퀵나비라고 하는 다른 앱도 디자인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디자인이라든가 더 다른 기능을 더 추가적으로 좋은 기능을 넣어서 여러분의 앱으로 만든 다음에 마켓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켓에 올리실 때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패키지 이름을 딴 걸로 바꾸셔야겠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의 앱으로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1단계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해서 메인 화면과 리스트 뷰를 구성합니다. 자, 1단계는 단순하게 액티비티가 하나뿐인 그런 앱입니다. 2단계로 가니까 2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1단계에서는 그냥 리스트 뷰 구성하면서 가상의 데이터만 넣었어요. 가짜 데이터를 넣은 거죠. 예, 리스트 뷰가 정상적으로 보이는지를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가짜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근데 2단계부터는 실제 데이터를 내가 입력하고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입력 화면을 오른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력 화면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화면을 별도의 액티비티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책의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액티비티 간의 전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수정할 때도 이 화면을 띄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 입력되었던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필요한 걸 수정할 수 있게 만들 텐데 그러면 하나의 액티비티를 만들고 입력 모드인지 수정 모드인지 이런 모드를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앱이 만약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그렇죠? 새로 시작했을 때도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배웠던 그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기능 중에서 우리가 사진 같은 경우에 사진을 찍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니까요. 사진을 찍는 기능을 추가를 여기서 해볼 겁니다. 어우, 굉장히 많네요. 그죠? 한 4가지 정도의 기능이 쭉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메모 입력을 할 때 텍스트하고 손글씨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기 모드를 또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 구성을 추가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3단계에서는 손글씨 기능을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손글씨 기능을 추가를 하려면 우리가 페인트보드, 그래픽 쪽에서 페인트보드 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손글씨가 기능이 단순하긴 하지만 추가돼야 될 클래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래스들 추가를 할 거고요. 마지막 4단계에서는 멀티미디어의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음성하고 동영상에 대한 부분을 기능을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4단계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오늘은 그 중에 1단계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1단계를 이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메인 화면을 처음에 구성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액티비티가 있으면 액티비티의 기본 타이틀이 아니라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타이틀 부분이 있죠. 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을 없애고 타이틀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넣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원래 내용이 보이는 부분에 리스트로 해서 메모 각각의 메모 아이템들이 보일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2개의 버튼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새 메모를 추가하는 게 있고 닫기 버튼을 해서 이 액티비티, 이 앱을 끝내는 버튼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그 리스트 뷰 아이템을 누르면 이제 수정 모드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될 거고요. 각각의 리스트 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레이아웃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텍스트를 추가했다라고 하면 이 영역에 보이게 되고요. 손글씨를 추가했다고 하면 이 영역, 그 다음에 사진을 추가했다라고 하면 이 영역, 그 다음에 사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 사진이 디폴트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여기 그 아래쪽에는 동영상 아이콘과 음성 아이콘이 있는데요. 만약에 동영상이나 음성이 추가되어 있지 않다면 비활성화된 아이콘을 보여줄 거고요. 추가되어 있다면 활성화된 아이콘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오른쪽 윗부분에는 이제 날짜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날씨 정보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레이아웃을 바꿔서 여기다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기능 추가를 하고 싶다면 이 레이아웃을 변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이제 거기까지가 되겠어요. 예, 여기까지가 될 겁니다. 자, 메인 화면을 구성하는 거고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P3, 북 P3라고 하는 폴더 안에 보시면 멀티메모 스테이지 01부터 02, 03, 04까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멀티메모 스테이지 0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을 임포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먼저 해보면
자, 이런 형태로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만드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액티비티의 기본 타이틀 부분은 안 보이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타이틀을 직접 만들어 넣었습니다. 우리가 가상의 타이틀 부분을 만들어 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요 그래픽을 올려서 이미지를 올려서 예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버튼이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는 가상으로 일단 텍스트 메모를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가상으로 입력을 해놓은 거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화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인 액티비티를 가봐야 되겠죠. 메인 액티비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멀티메모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메인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를 가보니까 r.layout.main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set content view로 해서. 그럼 main.xml이 메인 XML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메인 화면의 구성은 main.xml에서 구성을 하고 있겠죠. main.xml을 열어보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윗부분에 먼저 보니까 relative layout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field parent니까 화면 전체가 relative layout으로 되어 있고 그 위쪽 부분에 relative layout에 align parent tab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이 화면 위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타이틀 백그라운드 버튼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멀티메모라고 하는 타이틀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실행한 이 화면을 보면 멀티메모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글자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접 정의한 타이틀 백그라운드 버튼이라고 하는 걸로 추가가 돼서 얘가 타이틀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UI 커스텀, 직접 여러분이 만드는 UI 위젯 형태 중에서 버튼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버튼에다가 우리가 이미지를 올릴 때 버튼 실렉터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참조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직접 버튼을 만든 그런 형태로 해서 타이틀 모양으로 추가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을 보니까 리스트 뷰라고 있어요. 그렇죠? 리스트 뷰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버튼에 대한 거겠죠. 그죠? 하단에 들어가 있는 두 개의 버튼입니다. 여기 새 메모와 닫기라고 하는 두 개의 버튼을 포함하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align parent bottom으로 해서 아래쪽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메모를 보여줄 리스트 뷰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relative layout으로 되어 있는데 layout below라고 해서 위에 타이틀 아래,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버튼 레이아웃 위에 있으면서 전체를 field parent로 채워라 라고 했으니까 아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화면 전체가 리스트 뷰로 채워진 거겠죠. 그죠? 그리고 요 영역 바로 밑에 요 버튼 위까지 화면을 채워주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트 뷰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뷰의 ID 값을 보니까 메모 리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디바이더라고 하는 게 있고요. 리스트 셀렉터라고 하는 게 있고 캐시 컬러 힌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리스트 뷰에다가 만약에 리스트 뷰의 백그라운드에다가 예쁜 이미지를 디자인해서 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깜빡깜빡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캐시 컬러 힌트라든가 이런 속성을 줘서 얘가 그러니까 캐시가 만들어질 때 그때 깜빡이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이런 속성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건 실제 이제 실무에서 앱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스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메모 리스트라고 하는 걸 여기서 참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소스로 가서 보니까 메모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 뷰를 여기서 참조를 했고요. 리스트 뷰니까 당연히 어댑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니까 메모 리스트 어댑터로 실제 어댑터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아마도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해서 리스트 어댑터를 하나 구성을 한 거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선택 유제 쪽에서 리스트 뷰 쪽을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둘째 마당에서 했던 것 중에서요. 그래서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선택 유제 시 사용하는 어댑터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다면 그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댑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set 어댑터로 리스트 뷰에다가 설정을 해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set on item click listener로 설정을 했고요. 아이템을 선택하게 되면 view memo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view memo는 우리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메인 화면의 레이아웃 구성을 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기능은 이제 많이 빼놨고요. 우리가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걸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여기까지죠. 그죠? 우리가 리스트 뷰로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전형적인 코드가 이런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개의 버튼, 자, 새 메모하고 닫기 버튼, 두 개의 버튼은 자, 기본 버튼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스텀 버튼이죠. 그죠? 자, 비트맵 버튼 형태로 해서 직접 버튼을 만들었어요. 그죠? 클래스로, 버튼을 상속해서 새로운 클래스로 정의를 한 것을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버튼을 눌렀을 때, 자, 닫기 버튼은 피니쉬를 했지만, 새 메모 버튼은 우리가 2단계에서 새 메모를 입력하기 위한 화면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비워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메모를 로딩하는 코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까지 하게 되면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메모 데이터를 로딩을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가상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메모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리스트 뷰에 추가될 데이터를 메모 리스트 아이템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메모 리스트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서 리스트 어댑터에 추가를 하고 다시 보여주는 이 코드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리스트 뷰를 구성을 한 건데 리스트 뷰는 뭐예요? 어댑터에서 전부 다 컨트롤 하잖아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메모 리스트 어댑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메모 리스트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가서 볼까요? 자, 그러면 어댑터에서 제일 중요한 메소드 뭐예요? 자,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get view라고 하는 메소드예요. get view에서 어떤 뷰를 리턴하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랬죠? 리턴하는 뷰를 보니까 메모 리스트 아이템 뷰라고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각각의 아이템을 위해서 메모 리스트 아이템 뷰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놨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컨버트 뷰일 때 이런 식으로 컨버트 뷰가 널이면은 새로 하나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데이터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설정할 때는 m-items라고 해서 메모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런가요? 여기 있죠. 메모 리스트 아이템이 데이터를 담고 있기 위한 그런 클래스로 하나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메모 리스트 아이템 뷰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메모 리스트 아이템 뷰가 각각의 리스트 뷰에 보이는 요 한 개가 메모 리스트 아이템 뷰로 정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메모 리스트 아이템 뷰라고 하는 걸로 가보면 될 것 같아요. 가서 봤더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리니어 레이아웃 뭐예요? 이게 단순히 텍스트 뷰나 이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뷰를 담고 있으니까 당연히 레이아웃이 돼야 될 거고요.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리니어 레이아웃을 그래서 상속해서 이걸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액티비티가 아니라 하나의 뷰니까요. 그렇죠? 레이아웃 뷰니까 이 레이아웃을 위해서 직접 인플레이션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을 한 XML 파일을 보니까 메모 리스트 아이템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봤던 요 하나의 아이템에 대한 거는 그죠? 요 아이템에 대한 레이아웃은 메모 리스트 아이템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메모 리스트 아이템.xml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메모 리스트 아이템.xml로 가보면 아하,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왼쪽에 들어가는 여기. 자, 지금은 디폴트로 사람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아이템 포토라는 이름으로 이미지 뷰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텍스트 뷰로 해서 오른쪽 상단의 날짜가 아이템 데이트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 여기 텍스트 뷰가 되겠죠. 여기 아이템 텍스트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 밑부분에 보니까 이미지 뷰라고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동영상과 음성을 위한 이미지 뷰가 여기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이템 핸드라이팅이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 나중에 손글씨가 추가가 되면 그 부분을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추가하기 위해서 이미지 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요. 여러분이 이 중에서 일부를 좀 수정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날씨 정보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이쪽에다가 날씨 아이콘을 추가하기 위한 그런 공간을 레이아웃에 넣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메모 리스트 아이템 뷰가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니까요. 여기서 인플레이션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정의한 각각의 뷰들, 이미지 뷰, 텍스트 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참조를 해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set contents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set contents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하나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set contents로 해서 인덱스 값을 0으로 주면 뭐예요? 데이트 값을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1로 주면 뭐예요? 여기에 있는 오늘은 좋은 날 이런 텍스트를 설정할 수가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덱스 값이 2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URI 정보, 그죠? 핸드라이팅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3이면 포토 값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set media st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분리시켜 놨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 있는 동영상과 음성 파일을 설정하는 거를 별도로 분리시켜 놨어요. 요거는 4단계에서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하나의 메소드에서 설정하기에는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이거를 분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댑터에서 getView가 있을 것이고 이 getView에서 리턴하는 뷰가 각각의 아이템으로 보여지니까 그때 메모리스트 아이템 뷰 객체가 리턴이 되는데요. 그 뷰 객체를 필요하면 만들고 아니면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설정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는 전부 다 set contents로 호출했죠. 그죠? 그래서 0이라고 하면 아까 날짜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0, 1, 3, 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는 값들 중에서 해당하는 값들을 뽑아서 뷰에다가 설정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이 있으면 여기 있는 요 set media stat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에 있는 메모리스트 아이템은 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가서 보니까 mdata라고 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메모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만들 때 메모 ID,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게 되면 ID 값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ID, 그 다음에 날짜 값, 그 다음에 텍스트, 핸드라이팅, 이미지의 ID, 그죠? 이건 왜 ID가 쓸까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될 거고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파일의 위치만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ID, handwriting, 그 다음에 ID photo, ID video, ID voice라고 하는 걸로 해놓은 거고요. 그 각각의 URI 정보, 그죠? 위치에 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ID 정보와 그 다음에 그 파일의 위치를 각각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설정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 오브젝트의 배열인데 실제로는 뭐 스트링의 배열이 되겠죠. 그죠? 스트링의 배열로 쭉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니까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메인 액티비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만드는 걸 다시 가서 보죠. 자, 마지막에 메인 액티비티 on create 메소드에서 마지막에 호출한 load memolist data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서 봤더니 가상의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한 거예요. 이 가상의 데이터가 뭐예요? 처음에 여기 추가된 오늘은 좋은 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걸 봤더니 메모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객체를 인스턴스를 하나 만드는데 그때 1이 뭐예요? 가상의 ID 값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데이트, 그죠? 시간, 입력한 시간이고 세 번째가 텍스트, 입력값이 되겠죠. 그죠? 오늘은 좋은 날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나머지는 우리가 핸드라이팅으로 해서 이미지가 추가될 이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뭐 동영상,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ID하고 URI로 그죠?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여기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래서 사진 정보가 추가가 안 되면 디폴트 값으로 이게 설정이 되게 그렇게 해놨죠. 그죠? 그리고 어쨌든 이 아이템을 하나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댑터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니까
어댑터에다가 add 아이템에서 이 아이템을 추가하고 어댑터에 notify dataset changed로 호출하면 리스트 뷰가 다시 갱신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사진에 대한 정보, 아까 뷰로 한번 다시 가서 보면, 우리가 set content라고 해서 index 2라고 하는 값이 오면, 이게 핸드라이팅이고요. 3이라고 하는 값이 오면 사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3이라고 해서 온 값이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템 포토라고 하는 이미지 뷰에 그 이미지를 설정하는데 r.drawable.person이라고 하는 요 리소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설정해주고 있죠. 이게 뭐예요? 여기 가서 보시면 이게 person.png라고 하는 게 r.drawable.person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열어보시면 이게 우리가 봤던 요 이미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포토 값이 없으면, 그죠? 데이터가 없으면 요 이미지를 디폴트로 보여주고, 만약에 있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URI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파일을 저장하는 그 폴더를 여기 있는 것처럼 베이직 인포 밑에 폴더 포토나 이런 걸로 미리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SD 카드가 있으면 SD 카드 밑에 멀티미디어 메모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그때 그 밑에다가 포토나 비디오나 보이스나 이런 형태로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베이직 인포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상수값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SD 카드 밑에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해놨고요. 여러분이 실제 앱을 구성할 때는 /SD 카드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get external storage라고 해서 그쪽에 pass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앱을 마켓에 올릴 때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서 올리면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 마켓에도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멀티미디어 메모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최종 앱이 마켓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셔도 되고요. 에뮬레이터나 단말에서는 이렇게 단계별로 올려서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메모라고 하는 이 앱의 메인 액티비티를 구성을 한 게 되겠고요. 메인 액티비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죠?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선택 위젯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몇 번을 같이 했던 그런 코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리스트 뷰로 구성을 했는데 레이아웃이 조금 복잡해 보이죠? 레이아웃은 근데 여러분이 한두 개 붙여보시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매니페스트에 가보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만 추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패키지 이름은 org android town 멀티메모겠죠, 그죠? 자,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구성하는 데까지 다 같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두 번째 단계를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 화면도 구성하고 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를 주의 깊게 보시면 이 멀티미디어 메모 앱의 주요 기능은 사실 주요 구성 방법은 거의 다 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단계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